안녕하세요. 저는 김찬석입니다. 나이 48, 이혼 후 25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딸바보 아빠가 바로 저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고, 딸도 저를 세상 전부처럼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너무나 각별했던 부녀 관계가 제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딸 이은정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저를 따랐습니다. 엄마와 헤어진 후로는 그 의존성이 더 깊어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제 옆에서 잠들어야만 잠이 들었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제 방에 와서 제 팔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딸의 사랑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애정 결핍인가 싶어 더 많은 사랑을 주려 노력했고, 친구처럼 딸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려 했었습니다.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커플 팔찌를 맞춰하고 다니며, 사람들이 저희를 부녀가 아닌 연인으로 오해할 때면 괜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은정이가 20살이 넘어서도 그런 모습은 변함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싶어도 은정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잠이 안 온다며 밤새 저를 기다리거나, 다음날 아침이면 아빠 어제 왜 늦게 왔어? 나 아빠 없어서 잠도 못 잤어. 하고 울먹였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무심초사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곁에 와서 힐끗거리고, 소개팅이라도 나갈라 치면 갑자기 아프다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딸의 결혼은커녕 제 연애조차 허락하지 않는 딸의 태도에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모질게 뿌리치지 못한 건 제가 아니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가엾은 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은정이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단둘이 평생 살자. 아빠, 외로우면 내가 채워줄게. 아빠랑 잠 안 자면 나 잠 안 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짠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과연 언제까지 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까? 제게도 따뜻한 안식처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은정이는 마치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제게 마치 가뭄에 단비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서 김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저와 동갑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곱고 단아한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미경 씨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저처럼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미경 씨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늘 딸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었지만, 미경 씨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독립심이 강해서 오히려 엄마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딸 은정이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미경 씨를 만나면서 저는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 뛰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공원을 거닐며 손을 잡을 때면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따뜻한 손길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미경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 씨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우산이 없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외투를 벗어 미경 씨의 어깨에 둘러주고 함께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달려서 겨우 처마 밑에 몸을 피했습니다. 빗물이 후드득 떨어지는 처마 밑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던 미경 씨의 얼굴에 빗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빗방울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미경 씨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그녀와 제가 같은 마음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의 집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서로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찬석 씨,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미경 씨의 나지막한 고백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그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경 씨의 품에서 비로소 오랜 시간 짓눌렸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품은 마치 제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안식처 같았습니다. 미경 씨와 깊은 관계가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은정이에게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두렵고 불안했지만 제 행복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미경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정아, 아빠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정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다른 여자 생겼어? 나 버리고 갈 거야? 우리가 평생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은정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경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은정이는 이미 제 말을 들을 마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내가 싫어졌어. 아빠가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 저는 은정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아빠에게도 혼자만의 삶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미경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에게도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은정이의 눈에서는 이미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제 품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는 밤새도록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에 제 가슴은 미어져 내렸습니다.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괜찮다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은정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르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게는 차갑게 등 돌리면서도 밤에는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제 옆에 누워 잠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잠결에 저를 꽉 끌어안는 은정이의 작은 손길에서 저는 아이의 불안감과 외로움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제가 미경 씨를 만나는 걸 알면서도 제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은정이의 모습에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정이가 식탁에 앉아 있는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먼저 말을 건네는 은정이의 모습에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 여자랑 헤어져 주면 안 돼? 내가 아빠 외롭지 않게 더 잘할게. 아빠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은정이는 제게 매달리듯 애원했습니다. 아이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또다시 약해졌습니다. 미경 씨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내 행복을 위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경 씨는 은정이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게 부담 주지 않으려 했고, 은정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경 씨를 만나면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를 외면하는 은정이의 모습에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주말 미경 씨가 용기를 내어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정이는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제가 설득해서 겨우 은정이와 미경 씨, 저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이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은정이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지만 은정이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미경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은정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나 아빠 안 볼 거야. 다신 아빠 딸 안 해. 은정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의 극단적인 태도에 저는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은정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은정이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고 오히려 은정이와 저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정이의 반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와 말다툼이 잦아졌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차갑게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딸의 그런 행동이 저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딸을 포기할 수도 없고 딸을 위해 제 행복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은정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은정아, 너 요즘 왜 이래? 아빠가 그렇게 싫으니? 너 이러는 거 아빠 힘들게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은정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나 힘들게 하잖아. 아빠는 나 버리고 아빠 행복만 찾으려고 하잖아. 아빠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는 몰라.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은정이는 제게 달려들어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는 차마 은정이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오는 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두고 내 행복을 좇을 수 있을까? 내 욕심 때문에 이토록 가여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어. 은정이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미경 씨와의 관계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미경 씨에게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녀에게 더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경 씨에게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경 씨, 제가 은정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미경 씨를 정말 사랑하지만 은정이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경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찬석 씨, 저도 은정이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찬석 씨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찬석 씨의 행복이 곧 은정이의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은정이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미경 씨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힘든 점을 이야기하라고 다독였고 저는 그녀에게 은정이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 그리고 미경 씨를 향한 제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경 씨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찬석 씨, 힘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경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경 씨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을 하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에 온전히 제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고 제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갈망하듯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질 때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불꽃처럼 뜨거웠고 저를 온전히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듯 격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신음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 박히듯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이 미경 씨를 통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은정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경 씨와 저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 씨의 품에서 잠이 깬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정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밤새 저를 기다리며 잠 못 들었을까? 미경 씨를 향한 사랑과 은정이를 향한 이안함 사이에서 저는 또다시 갈등의 늪에 빠졌습니다. 미경 씨와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저는 은정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경 씨와의 만남을 잠시 미루고 은정이에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딸이 좋아하는 영화도 함께 봤습니다. 은정이는 제가 예전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은정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미경 씨를 포기하고 은정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미경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에게는 연락을 피했고 그녀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서운함을 토로했고 저는 그녀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정이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정이가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경 씨는 은정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은정아, 아줌마가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 은정이는 미경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할 이야기요? 아줌마가 왜 여기 와요? 미경 씨는 은정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줌마가 너에게 아빠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아줌마는 찬석 씨를 정말 사랑하고 찬석 씨도 아줌마를 사랑해. 그리고 아줌마는 너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에게 엄마가 필요하지 않니? 미경 씨의 말에 은정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제발 아빠 좀 내버려 두세요. 아빠는 저 없으면 안 돼요. 아줌마 때문에 아빠가 변했어요. 아줌마가 아빠를 망치고 있어요. 은정이의 격앙된 반응에 미경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은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아, 진정해. 아줌마는 너와 아빠를 갈라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오히려 너희 아빠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야. 찬석 씨도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야. 너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 수는 없어. 그때 은정이의 친구들이 미경 씨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졌고 미경 씨를 향해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당장 나가요. 저 아줌마 같은 사람, 엄마로 인정 못해요. 아줌마 때문에 아빠랑 나랑 헤어지게 생겼잖아.
카페 안의 시선이 모두 은정이와 미경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은정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카페를 떠났습니다. 미경 씨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정이의 행동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은정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은정아, 너 미경 씨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어? 은정이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왜 나한테 이래? 아빠는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해. 아빠가 나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빠는 나한테 죄책감 안 들어?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는 몰라. 은정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은정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정이의 과도한 집착과 반항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빠는 널 버린 적 없어. 언제나 널 사랑했어. 하지만 아빠도 아빠만의 삶이 필요한 거야. 아빠의 행복도 중요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는 너무 힘들어. 제 말에 은정이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랑 헤어지면 안 돼? 내가 아빠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아빠는 나밖에 없잖아. 은정이의 말 속에서 저는 그동안 딸이 겪었을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집착 뒤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은정이의 과도한 집착이 단순히 애정 결핍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은정이가 숨기고 있는 다른 아픔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은정이의 오랜 친구인 이지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수 씨는 은정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의지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은정이의 최근 행동과 저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 씨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은정이가 어릴 적부터 좀 많이 외로웠어요. 아저씨가 재혼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마다 은정이가 안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수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재혼을 안 하는 것이 은정이에게 안도감을 주었다니. 그동안 제가 은정이에게 보여준 아빠는 너밖에 없어라는 태도가 은정이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은정이가 혹시 다른 힘든 일이 있었니? 내가 모르는. 지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어릴 적부터 바쁘셔서 은정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은정이가 외로워할 때마다 옆집 아저씨 이재환 씨가 은정이에게 잘해줬대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사는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호라비로 살면서 은정이에게 유독 잘해주는 모습에 저는 그저 좋은 이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의 이야기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재환 씨가 은정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대요. 은정이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해요. 아저씨한테 말하면 아저씨가 힘들어할까봐. 지수 씨의 이야기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이재환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재환 씨가 은정이에게 성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이웃에게서. 저는 제가 그동안 은정이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은정이가 저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던 이유가 단순히
애정 결핍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놓으면 또다시 혼자가 되어 비슷한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재환 씨를 찾아가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우선 은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은정이는 여전히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내게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너에게도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게 있니? 아빠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제 말에 은정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은정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아빠에게 말해도 돼. 아빠가 널 지켜줄게. 은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재환 씨에게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이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딸의 아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저는 은정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은정이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곧바로 이재환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재환 씨는 결국 구속되었고 은정이는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저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은정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은정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 씨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내라고 은정이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직접 은정이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은정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에는 미경 씨를 경계했지만 미경 씨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은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줌마가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셋이 같이 가면 어떨까? 은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외출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정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미경 씨와도 제법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정이에게 미경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은정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아빠의 행복을 응원할게. 대신 나도 아빠랑 미경 아줌마랑 같이 살고 싶어. 은정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의 성장한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미경 씨도 은정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은 있었습니다. 은정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딸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미경 씨와 은정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숨겨진 아픔이나 해묵은 갈등이 있지는 않나요?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시겠어요?